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이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한 가지 비상계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계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바로 뱅크런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2025년 12월, 한국은행은 조용하지만 매우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는 평범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금융 시스템이 마주한 숨겨진 위험과 중앙은행의 초비상 대응 체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뱅크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 단어는 수많은 금융 파탄과 개인들의 비극을 상징해왔죠. 하지만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질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규모의 뱅크런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뱅킹이 확산되면서 불안한 소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고객들은 스마트폰 몇 번 터치만으로 수십억 원의 예금을 단숨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불과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증발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고, 영국 지점에서는 하루 만에 30%의 예금이 날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에게 하나의 중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은 더 이상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몇 분 단위로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행이 준비한 비밀병기가 바로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기 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회사채 같은 시장성 증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유동성을 은행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삼아 긴급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 자산의 약 70%가 대출 채권인데, 기존에는 이 거대한 자산을 위기 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우량 채권을 급히 시장에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채권 가격을 폭락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새로운 제도는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 예를 들어 A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즉시 비상자금을 지원받아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는 마치 은행 시스템에 숨겨진 비상용 산소 마스크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은행 시스템의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설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앞으로 담보 범위를 점점 확대해서 저신용 대출, 가계대출,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 자산까지 포함시키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위험한 자산까지 담보로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긴급 여신이 실제로 발동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금융 시스템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익힐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비상체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주어야 하지만, 그 존재가 너무 자주 혹은 너무 광범위하게 드러날 때는 오히려 공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분명히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위험에 대비해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현명한 조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국 중앙은행도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조치가 등장하게 만든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들, 높은 부채, 불안한 환율, 침체될 수 있는 성장 동력 같은 문제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행의 비상용 소화기는 절대 평상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그 소화기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동시에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은밀한 뱅크런 준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위기가 얼마나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위험에 대비해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 당국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일종의 안도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단 하나의 비상장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제 기초, 건실한 기업 경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바로 가장 강력한 뱅크런 방어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있는 이 복잡한 안전망은 그 자체로 우리 금융 시스템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이 견뎌내야 할 스트레스도 함께 커졌음을 상기시키는 아이러니한 기록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준비 작업을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융당국이 디지털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체계를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대비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뱅크런은 단순히 은행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최종적인 증상이죠. 한국은행이 준비하는 비상여신 창구는 마치 병원의 응급실과 같습니다. 응급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병원이 위급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 응급실을 찾을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이 복잡한 준비 과정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입니다. 어떤 위기설이나 유언비어가 퍼질 때 우리는 당황해 자신의 자산을 무조건 끄집어내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주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재무 원칙, 즉 긴급자금을 마련해두고 자산을 분산시키며 단기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개인적인 비상준비가 국가적 차원의 준비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금융 안전망이 아무리 견고해도 개인의 충동적인 행동이 모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은행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공개되지 않은 회의실에서 복잡한 규정 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시민 여러분이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서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안정은 규제와 제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근본적인 건강, 기업의 투명한 경영,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행의 비상준비는 우리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은 그 보루가 결코 사용되지 않도록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좋은 위기 대비는 위기가 오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그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